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9번째 시간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앞서 우리가 학습 유형에 대해서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 모델에 대해서 또는 비지도학습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해서도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뒷시간에는 실제 지도학습 모델하고 비지도학습 모델을 실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시작하도록 하죠. 지도학습 모델 먼저 볼게요. 우선은 실습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요. 여기 scikit-learn에 내장되어 있는 아이리스라는 붓꽃 데이터를 예시로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도, 비지도,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이라는 종속 변수가 있고요. 비지도학습은 종속 변수가 없다 그랬죠.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특징을 뽑아서 그룹핑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붓꽃도 형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세 가지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지 실습을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학습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KNN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죠. KNN이라고 하면 영어를 보시면 좀 더 쉽죠. Nearest Neighbor, 그죠? 근접하게 이웃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게 KNN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NN,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존 데이터 가운데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제가 요 연두색 동그라미인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찾으면 요 하늘색 사각형으로 국한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조금 더 넓혀보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K3으로 좀 확장을 시켰어요. 원형을. 그죠? 여기 좀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K3 이내에 가장 많은 건 보니까 또 빨간색 삼각형이에요. 이 빨간색 삼각형. 그죠? 그래서 우선은 K3 거리에 동일한 숫자의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거리를 조금 더 줄여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KNN 분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 K를 얼마로 잡을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K를 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그룹으로, 이 특성으로 예측이 될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될지 사각형으로 될지 특성이 결정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K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NN은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데이터 사이를 계산해서 이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KNN 모델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좀 게으른 모델, 그죠? 사례 중심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별도 모델 생성 과정 없이 각각의 관측치를 가지고, 그죠? 거리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관측치만을 이용해서 분류 또는 회귀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KNN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탐색할 이웃의 수 K, 그 다음에 거리 측정 방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요. K가 작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지역적 특성, 너무 지나치게 지역적 특성만 반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K가 너무 클 경우에는 과하게 정규화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항상 이 K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KNN은 지금 이렇게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 발전하기 전에 전통적인 형태의 머신러닝 모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가지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구현이 좀 간단해요. 간단하고 좀 쉽죠. 그래서 수치 기반 데이터 분류 작업의 성능이 좋죠. 간단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단점은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면 분류 속도가 좀 느려지고요. 사전 계산을 할 수 없고 모델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 과정이 따로 없어서 좀 느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원의 크기가 크면 계산량이 많이 좀 떨어진다. 계산 성능이 좀 낮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지도 학습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K-민스가 있어요. 보통 KNN하고 K-민스를 좀 많이 헷갈리세요. 예, KNN은 지도학습, K-민스는 비지도학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민스 알고리즘은 목표 번수 없이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학습을 하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쉽고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저희가 군집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하고요. 군집 분석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의 군집이 원형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동작을 해요. 원형으로 여기 중심부터 원형으로 퍼져 있는 그룹을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판단이 쉬운데 원형이 아니라 직선으로 분리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군집 대상인 K의 수를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건지, 그 다음에 K 값이 크면 클수록 군집 간의 에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K를 크게 가져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또 K가 너무 커지면 저희가 군집의 특성이 너무 분산이 돼서 계산이 또 너무 오래 걸리거나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군집의 특성을 가지는 K 선정이 중요합니다. 지도학습에서도 K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지도학습 K-민스 역시도 K에 대한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시죠. K-민스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순서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K개의 초기 중심점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요. 중심점을. 그런 다음에 클러스터 할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모든 데이터 요소가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군집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와 모든 중심점 사이에 유클리드 거리 계산식을 사용을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을 그려서 만드는 거리를 가지고 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게 됩니다. 중심 이동이라는 과정을 해요. 이 클러스터 할당을 하고 나서 그래서 2번 과정이라고 하는 이게 2번 과정이 되겠죠. 2번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센터가 필요한 새로운 클러스터가 남아 있으면 아직 인접한 중심점과 새로운 경계를 또 다시 생성을 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또 다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요 세 번째 과정을 더 이상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법. 요게 K-민스 방법 알고리즘의 그냥 세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특성 없이 군집화되어 있던 것들을 컬러별로 좀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K-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신경망 모델 또 설명드릴게요. 인공신경망 모델은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 다수의 그 뇌에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초기 형태의 인공신경망으로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 그리고 퍼셉트론은 실제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동작과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뉴런 같은 경우에는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고요. 이 신호가 어느 정도의 수치에 다다르면 그걸 이 축삭돌기라는 돌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다른 뉴런에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 정보의 합이 어느 정도 이상치에 도달을 하면 그 다음 학습으로 이동하는 형태. 이렇게 인공신경망도 뉴런의 형태를 따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풋에 X값이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 가중치라는 거를 주게 되는데요. 이 가중치를 곱해서 Y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Y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출력 신호를 어느 임계치, 그쵸? 어느 정도 수준, 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넘어가면 Y는 1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해서 이 Y가 뭐 1 또는 0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Y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 활성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를 변경시켜서 아웃풋을 보내주고 있는 형태. 이게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앞서서 봤던 회귀 모델, 그죠? 입력값에 출력값이 나오는 함수 형태의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라는 중간층이 없어요. 그냥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함수 처리를 하고 출력으로 바로 가는 이런 형태가 회귀 모델이라면 인공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 사이에 이렇게 은닉층이라고 하는 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안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은닉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은닉층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얘는 저희가 RNN이라고 하는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또 계산하고 앞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은닉층에서 계속 결과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뒷시간에서는 실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확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비지도학습 실습을 통해서 군집이 어떻게 실제로 나눠져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도학습의 대표 알고리즘인 KNN 그리고 비지도학습의 대표 알고리즘 K-민스 관련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습 전에 저희가 항상 로드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들 한번 로드하는 거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 보시면 sklearn 이렇게 scikit-learn 관련된 모듈을 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모델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또 scikit-learn에 있는 모듈을 로딩을 할 거고요. 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라는 기능을 좀 써야 돼서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scikit-learn에서는 저희가 KNN을 지원을 하는 모듈이 따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cikit-learn에 있는 네이버스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KNN을 사용한 분류 기능까지 사용을 할 거고요. 와, 좀 익숙한 라이브러리 나왔죠? numpy. 수치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numpy까지 로딩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업에서 제가 그 붓꽃 데이터라고 하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잠깐 보실까요? 실행하기 전에. 붓꽃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아이리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꽃들의 정보를 넣어줬을 때 아이리스를 얼마나 잘 분류하거나 군집시켜서 볼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꽃술하고 꽃받침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셋을 로딩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리스라고 넣을 거고요. 가지고 오는 건 데이터셋, 즉 S 붙습니다. 데이터셋라고 되어 있고요. 로드 언더바, 얘는 아이리스가 자체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라서 아예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할 때, 학습할 때 쓰라고. 그래서 아이리스 해서 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올라왔죠?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보시면 데이터라는 걸 가지는 어레이가 존재를 하고요. 쭉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쭉 아래쪽에 타겟이라고 해서 또 어레이가 하나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타겟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앞서 저희가 피처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가 4개의 항목들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꽃받침과 꽃술 데이터가 랭스하고 위드 형태로 센티미터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타겟을 먼저 정해 보려고 해요. 이게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저희가 아이리스에 앞서 보여드렸던 타겟 데이터를 타겟이라는 변수에 좀 넣어서 종속 변수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KNN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 전체를 수치적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이 scikit-learn을 통해서 KNN을 한번 구현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앞서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train underbar test split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지도 학습에 대한 진행을 할 때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테스트용 데이터, 왜냐면 이게 정말 잘 구분이 되는 건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라고도 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train underbar test underbar split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0.2라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중에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남겨놓겠다, 학습용 데이터로 쓰지 않고 남겨놓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지금 각각의 데이터들에 배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KNN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또 KNN 모듈을 로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K-Neighbors Classifier라는 모듈을 가지고 지금 네이버는 1로 저희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KNN을 하나 만든 거죠.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KNN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습을 시켜야겠네요. 그죠?
학습을 시키는 명령어 함수는 지금 여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fit이라는 함수를 써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 fit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X 트레이닝, Y 트레이닝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fit을 한번 시켜보면 지금 네이버로 지금 네이버가 1인 상태로 학습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증에 대한 라벨을 먼저 붙여주고 그리고 결과 정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redict 라벨을 X축에다가 한번 더 그려주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트레이닝이고요. X테스트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죠? 얘는 검증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용 라벨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만 시키고 확인을 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저희가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학습시키고 검증을 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정확도라는 결과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 어큐러시에서 정확도고요. 소수점 2자리까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Y 테스트하고 프레딕 라벨이 맞아 떨어지면 정확하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어큐러시가 100% 맞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눈에 얘가 이렇게 정확히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확도로 판단을 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비지도학습 관련해서 실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아이리스 데이터까지 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 데이터까지 로딩이 끝났고요. 자, 지금은 이제 X축하고 Y축을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각화 쪽으로 좀 보여드릴 거라서 예, 크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시각화로 한번 그래프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X축, Y축 데이터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군집하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스캐터 플롯을 사용을 해서 산점도죠. 산점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프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랭스하고 위드를 가지고 꽃받침에 가지고 그래프를 스캐터를 그려라 라는 명령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C맵은 그거예요. 컬러 어떻게 할래? 얘네가 제공하는 컬러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죠. 자, 실행을 하면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저희가 비지도 학습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데이터를 그냥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K-means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K-means고요. 클러스터 3개 만들 거예요.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K-means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는 K-means 피팅을 해줘야 되겠죠? 학습. 그죠? 그래서 학습을 한번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센터를 한번 계산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K-means.fit
이렇게 해서 X축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센터를 잡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센터를 잡으면 저희가 3개의 구성으로 만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좌표를 한번 따져보시면 5.77에서 2.6 요쯤에 하나 센터가 있을 거고요. 따져보시면 위치가 요쯤 하나,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요게 하나 이렇게 3개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원본 데이터와 클러스팅된 데이터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제가 그래프 형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문장을 제가 한 번에 쓴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게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축 어떻게 표현할래? Y축 어떻게 표현할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K-means 라벨 이렇게 뉴 라벨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K-means 해서 피팅한 학습 데이터하고 그리고 원본 데이터하고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실까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르죠? 지금 액추얼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K-mean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연두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갈색 형태로 군집이 형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K-means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각화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실습은 저희가 사이킷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죠. 얘를 약간 흑백으로 만들어 보고 필터를 한번 걸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편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제가 실습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함수나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저희가 코딩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읽어서 분석하고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것을 소스를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우선은 numpy 기본적으로 파이플롯하고 numpy는 기본이죠. 그래서 로드를 할 거고요.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킷 이미지라고 해서 SK 이미지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필터, 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듈이 있고요. 그래서 커피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을 해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불러다가 저희가 한번 실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를 해야겠죠? 실행했습니다. 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커피라는 이미지 바로 로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바로 커피를 불러오면 됩니다. 함수를.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미지라는 변수에 커피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RGB2 그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RGB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레이로 만든다는 거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컬러 쪽에 RGB2 그레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미지를 가져다가 저희가 이미지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컨버트를 하는데요. 엣지 값도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합성 곱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해서 CNN, 뒤에서 CNN에 대한 그 실습을 하겠지만, 예, 그렇게 변경해 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실습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ReLU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어떠한 값, 저희가 지정한 값이 0보다 작으면 0을 리턴을 하고요. 0보다 크면 원래 값을 리턴하는 지금 이 함수 자체가 ReLU 함수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 구문이니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 의미구나. ReLU 함수를 표현하는 거구나. 나중에 다른 코드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보여주는 것만 남았네요. 보여주는 거는 제가 코드를 작성한 걸 한꺼번에 좀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피겨 가지고 올 거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브 플롯을 1,3,1에서 2, 3, 그러니까 3개의 그림을 제가 필터링 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같은 그림 같지만 엣지가 다르게 계산돼요. 필터 이미지고요. 처음에 원본 이미지는 이렇게 커피잔 이미지,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레이, RGB2 그레이라는 함수를 써서 엣지 데이터도 따로 잡아보고 필터링을 걸어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실습 진행하고요. 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실제 코딩 따라서 한번 해보셨나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셨을 거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러스터링 되는 거 시각화해서 보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